테슬라 소식입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사기. 미 검찰 테슬라 오토파일럿 수사. 미국 사법당국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검찰이 테슬라가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통신망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 위반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제동,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테슬라도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서는 이 같은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검찰은 2022년 10월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구체적인 혐의 입증 단계에 이르렀다. 법률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기소되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서학개미, 애플 주식 계속 내다 팔았다. 반년간 20% 감소. 서학개미가 최근 혁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에 대한 사랑을 점차 줄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6개월 연속 보유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서학개미의 애플 주식 보유 규모는 42억 7,83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3억 7,941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규모가 차츰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반년간 20%가량 감소한 것이다. 최근 애플은 테슬라와 함께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에서 빠져야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굴욕을 당하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학개미가 주식 하락률 때문에 보유 규모를 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테슬라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이달 1일까지 약 23%가량 빠진 바 있지만 애플과 같이 보유 규모를 뚜렷하게 줄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애플의 경우 같은 기간 11% 정도 하락했다. 전일 기준으로 보면 4%가량 내린 것에 불과하지만 보유 규모를 계속 줄여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테슬라의 사례와는 다르다. 결국 애플이 생성형 AI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혁신, 1세기였던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투자에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올해 애플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부정적 시선을 지우기가 어려워졌다. 다만 일각에선 서학개미의 애플 보유 규모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헤드셋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개발해왔던 애플이 서버용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액디크라는 코드명으로 서버용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AI 반도체 개발로 시장 인식이 뒤집힌다면 다시 서학개미의 투심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WWDC에서 생성형 AI 지원에 초점을 맞춘 iOS 18을 공개하고 시리가 대형 언어 모델로 구동될 것이라며 애플 AI 서비스는 오픈 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와 제휴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하드웨어 기기에 온 디바이스로 AI를 구현하는 방식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AI 서비스 제공 등 두 트랙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봤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4.5조 원 투자. 대선 격전주에서 바이든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주 남동부 지역에 33억 달러를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해 2,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운영 등을 위해서 새롭게 2,000개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투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도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 전임자는 약속은 했지만 그것을 어겼다며 내 임기 동안 우리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위스콘신 주의 대만 폭스콘 그룹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거점을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계획이 축소되면서 신규 고용이 1,454명 창충되어 당초 계획했던 1만 3천 명에 미치지 못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지역 제조업 일자리는 약 1,000개 사라졌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4,000개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프라와 반도체,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이 이번 투자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10년 후까지 위스콘신 주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향후 AI 분야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전문학교와 제휴해 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직원 등 1,000명을 양성하는 것 외에 기업 간부 1,000명에 대해서 AI 강습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스콘신주는 대선 격전주 중 하나로 재선을 목표로 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에만 4번째 방문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딥마인드 알파폴드 3 공개 AI로 신약 개발 가속화. 구글 딥마인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한 획기적인 도구인 알파폴드의 최신 버전인 알파폴드 3을 공개했다. 구글은 알파폴드 3이 생물학 연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8일 구글 딥마인드는 네이처와 함께 알파폴드 3을 공개했다. 기존 모델이 제공하던 인체 내 단백질 구조 예측을 넘어 모든 생물학적 분자 형태와 상호작용까지 예측할 수 있다.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AI가 의학을 혁신하고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소모픽 랩스를 통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와 인류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3년 전 설립된 알파벳의 자회사로 아이소모픽 랩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처음 딥마인드가 공개한 알파폴드를 이용해 신약 개발용 AI를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사비스 CEO는 생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생물학적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알파폴드 3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년 안에 AI가 설계한 최초의 신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이소모픽 랩스는 지난 1월 일라이라일리와 노바티스와 처음으로 상업적 협력을 시작했다. 여러 마일스톤을 달성할 경우 약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알파폴드 3을 만들기 위해 하사비스는 연구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다시 재구축했다고 말했다. 새 버전은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며 특정 분자 상호작용을 기존 컴퓨터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한다고 설명한다. 구글은 외부인이 알파폴드 3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알파폴드 서버도 출시한다. 관련 AI 기술을 잘 몰라도 알파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